해경군 김씨 사건,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 비난했고,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계좌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받았고,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재명이 내놓은 수가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어요. 같이 까발리자. 이 사건을 통해서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은 철전지 원수가 됐죠. 지난해 9월 달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데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이때부터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비명 반명 그룹이 단합하면 이재명 나를 제끼는 것쯤은 일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친명인 척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동지가 아니고 언제 뒤돌았을지 모르는 이해 당사자다. 그러니까 내 세력을 국회로 대거 진출시켜야 되겠다. 찐명 강철 대우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2024년 3월 5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 5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공천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할까입니다. 네, 옛날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엄혹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몇 개에 걸친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았고요. 거기서부터 쌓인 원한,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의 반란표들을 지켜본 분노,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소위 사법리스크 방탄과 대권 가도에서 대권 쟁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응그러져서 지금 이재명의 복수열전, 복수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같이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제는요, 제가 2주일에 한 번씩 그 문화일보 지면을 통해서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 카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의 틀은 이재명의 과거의 상태, 현재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상태, 이 시점을 세 개로 나눠서 각각 알맞는 해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과거의 키워드는 원한입니다. 이재명의 과거의 키워드는 원한. 원한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굳이 정치 카페에서 르쌍티망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르쌍티망을 이제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분노, 원한, 증오, 또는 시기심, 복수심, 이러한 것을 뜻하는 불어입니다. 영어로 resentment라고 하는데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제 도덕의 계보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한 2분 정도가 이제 번역을 한 책입니다.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창안한 개념인데, 강한 권력에 대해서 품었던 약자의 복수심, 적대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유례없는 검경 수사에 시달렸습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로부터 파생된 선거법 위반, 배우 김부성과의 스캔들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수사가 쉴 새 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갈라 놓은 것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을 겨냥한 이른바 해경군 김씨 관련 수사였습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지금의 민주당 대표가 당시에 이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도 검경 수사가 막 시작이,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트위터 이제 이름을 쓰는 계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계좌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받았고, 경찰에서는 김혜경의 계좌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계좌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을 비롯한 친문 세력들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 비난했고,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다. 이제 이게 경찰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는 이거가 결국 이제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 굉장히 괴로워했고 힘들어했다는 얘기는 뭐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김혜경의 소환 뭐 이런 것들이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재명이 내놓은 수가 꾀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취업 특혜 의혹을 같이 까발리자. 그것도 의혹인데 같이 까발리자. 이래가지고 아들을 걸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아떨어졌는지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은 철전지 원수가 됐죠. 문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은요, 감히 대통령의 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흉악한 정적,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아내를 건드려서 이게 위협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재명 나 자신의 정책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비정한 매정한 권력자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더 이상 화동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죠. 다시 제 글을 보겠습니다. 수사에 몸서리쳤던 이 대표와 기자가 만난 건 2019년 6월 중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차려진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였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죠. 조문을 마친 이재명 대표가 기자 앞에, 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들이 말이죠. 저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재인 정권과 검찰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마구 폭탄을 퍼붓습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저들이 낄낄거리고 웃으며 돌아서는데 그 폐허 속에 제가 훌훌 털고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말을 했던 이재명의 말투와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제가 겪었던 그 주변에 이제 이재명을 모시고 왔던 비서진들이 좀 한두 명 서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바로 내 앞에 있어 내 옆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직접.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엄청난 수사들이 꼬여서 정말 자기에게 옥죄어온 이 상황 속에서 야, 저 정도의 결기, 저 정도의 신념, 집념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무서움까지 느꼈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러한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 당했던 수사,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이재명의 말하자면 이제 원한이 됐던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키워드. 현재 이재명의 르상티망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간단히 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9월 달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국회로 넘어왔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은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죠. 어쨌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단식을 8월 말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게 단식 22일째였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전날에 이재명이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가 국회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도록 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체포동의안을 불개시켜달라는 호소였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체포동의안 처리됐습니다. 이재명은 단단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이제 표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네. 이때부터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가 저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비명, 반명 그룹이 단합하면 이재명 나를 제끼는 것쯤은 일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극도의 분노, 공포를 느낀 거죠. 여기서부터 총선이 이제 6개월 조금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반란자를 색출하고 복수열전이 시작된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의원 중에 한 명이 김성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게 현역 의원 하위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현재의 키워드, 분노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키워드는 불안입니다. 뭐가 불안할까요? 이재명은 첫 번째 방탄, 사법 리스크 방탄, 두 번째는 대권. 이 두 가지가 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힘을 합쳐서 뭉치고 들어오면, 이 반대파들을 뭉치고 자기를 겨누면 사법 리스크 방탄도 제대로 못하고 대권과도 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불안한 거죠. 원한과 분노로 가득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은 이 대표에게 잿빛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가져다 줬다. 대권을 노리는 그로서는 측근들을 대거 국회로 진출시켜 친명, 찐명,
강철 대우를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했다.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22대 총선은 절호의 기회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의 그 대통령들은 말이죠.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권을 한 번 행사합니다. 많아야 두 번이에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행사했고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 행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에 유력한 대권주자 시절에 한 번, 그리고 2016년 현역 대통령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이제 YS나 DJ 정도 되는 현대사에 이제 평생 양대 정당을 쭉 이끌어왔던 정치 거목들은 뭐 평생 정치를 하면서 많은 공천권을 행사했더니 그건 뭐 연례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 공천 선거를 대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마저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워낙에 이제 기가 승해서 제대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3번 행사를 합니다. 2012년에 이제 대권 주자 시절에 한 번 사실상 행사를 했고요. 2016년에 당대표 때 또 한 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대통령 현직 때 또 한 번이 3번을 행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3번을 행사했다는 건 말이죠. 지금 21대 4년 전 이제 총선에서 구성된 민주당 의상이 180석에 가까웠고, 지금 이제 160 몇 석이 되는데, 이 중에 초선부터 재선, 3선, 4선, 5선, 다선 중진까지 전부 다 문재인의 손길을 거쳐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무리 이 민주당 내 의원들이 친명인 척하고 이재명과 가까운 척인 거 하고 줄서기를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친명인 척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뭐라 그럴까요? 동지가 아니고 언제 뒤돌았을지 모르는 이해 당사자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게 맞자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력을 국회로 대거 진출시켜야 되겠다. 찐명을 대거 진출시켜서 이 소위 찐명 강철 대우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찐명의 진지를 파고 찐명의 참호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소위 이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 공천을 하고 있는 거다. 또 복수 열전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재명의 과거의 원한, 또 현재의 분노, 미래의 불안, 이 3가지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해서 이재명의 공천 왜 이렇게까지 달려왔나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류교체를 통해 권력 불균형의 역사를 뒤집기로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무지개 통합 대신 이재명 당을 완성하기 위한 용광로 단결이 있을 뿐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번 문명회동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들이 살아있어서 아름다움을 발현하는 그런 무지개 통합을 사실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받지 않은 거죠. 그런 거 없어. 내 앞에서 다 죽어버려. 다 녹아버려. 이재명 당을 완성할 거야. 용광로처럼 녹여버릴 거야. 이게 용광로 단결론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분노, 원한, 그리고 이제 뭐랄까 질시, 복수심, 이런 것들이 뒤얽히면서 이재명의 뭐랄까요,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공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공천 왜 이럴까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